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억울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술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 있으시죠? 나는 분명히 대리운전 불렀는데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억울해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대리운전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 분야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방향으로 접근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면허구제 받을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대리운전 사건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건 술 마신 후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음에도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애초에 음주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운전하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대리운전 관련 사건은 면허구제나 형사감형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음주운전이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틀린 접근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제가 봤을 때 크게 4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러 가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골목이 복잡해서 큰 길까지만 나와주세요. 이런 상황 많이 있죠. 대리운전 기사가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운전자가 큰 길까지만 차량을 이동하다가 단속되는 경우죠. 수십 미터라도 운전하면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리운전 기사가 와 있고 짧은 거리 이동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참작받을 수가 있죠. 애초에 귀가를 위한 안전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 억울함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리운전 기사를 배려해서 주차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기사님, 다음 콜 있으실 텐데 제가 알아서 주차할게요. 선의로한 행동인데 주차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걸리는 경우죠. 대리운전 기사의 다음 콜을 배려한 선의의 동기라는 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특히 주차장법상 주차장이라면 행정처분이 배제될 여지가 큽니다. 단순 주차 이동임을 강조하고 대리운전 호출 및 배려 의사를 입증하면 좋겠죠. 세 번째,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다가 버려진 경우입니다. 요금 문제나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 스타일 문제로 다투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두고 떠나버린 상황이죠. 요금은 3만 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2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투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홧김에 차량을 도로변에 두고 떠나버리는 거죠. 억울하긴 하지만 완전히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 기록, 목적지까지 남은 짧은 거리, 대리운전 기사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불가피성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긴급 피난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형사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거든요. 네 번째로 만취 상태, 소위 꽐라로 버려진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케이스죠. 대리운전 기사가 만취한 승객이 대화가 안 통하니까 도로에 방치하고 떠난 거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이 도로 중간에 세워져 있어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20m 정도 이동시켰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검찰이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차량 방치로 인한 긴급 회피라는 불가피한 사정과 이동거리가 짧음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이처럼 대리운전 기사가 꽐라가 된 운전자를 버리고 간 경우에 긴급 피난에 준하는 참작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거자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현장 CCTV, 기사와의 다툼 기록, 이런 객관적 자료들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요. 나중에 억울한 사정을 주장할 때 이게 뒷받침이 되거든요. 다만 경찰이 이미 인정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해야 하고요. 여기서 놓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걸렸네,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체념하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죠. 애초에 음주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요.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억울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구제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견서와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법원 단계에서는 벌금 감형, 행정심판에서는 면허구제를 노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법과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처음부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절대 싸우지 마세요. 요금 문제, 운전 방식 문제 등으로 실랑이가 벌어지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쉽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운전 호출자가 떠안게 됩니다. 술을 마신 순간부터 대리운전 기사가 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대리운전 기사의 안내와 요구에 협조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대리운전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구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서 및 의견서 그리고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샘플 및 양형자료 리스트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든 음주운전 사례 분석 자료집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샘플집에는 양형의 어떤 요소가 실제로 고려가 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감형 가능성이 있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그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꼭 받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넓혀줄 겁니다. 자료집은 무료이니까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